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몇몇 개 알트코인이 엄청난 이제 반등이 있으면서 지금 시장 전체를 뭐 나쁘지 않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뭐 톡방이나 텔레그램방 같은데 보면은 뭐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총 상위 코인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런 코인이 급상승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장성 관련해서 P2P 스토리지 관련한 어떤 그런 코인들이 향후에 이제 급등락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 달 들어서는 아마 그게 더 거세질 거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스토리지가 지금 올라가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장난감 삼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트렌드가 온다는 시그널을 제가 느낌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코인에 관한 뉴스하고 뭐 향후 어떤 그 시장 장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이제 파일코인. 파일코인은 국내에서 접근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오랫동안 트레이딩 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인물들 위주로만 거래를 지금 많이 할 거야.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미 저보다 더 빨리 들어가가지고 미리 매점 매석을 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을 텐데, 분명히. 자, 제가 이제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2020년 8월 달에 로드맵이 업데이트가 돼요. 되게 오랜만에 로드맵이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는 향후에 파일코인 측에서 어떠하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나와요. 마이너 쇼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27일날 8월 27일날 있었고, 8월 26일날부터 8월 27일날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페이스 레이스 오프닝 세러머니에서 파일코인 관계된 여러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마이닝에 관한 거에 관해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나봐요. 이런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로드맵도 발표됐다. 이 의미는 이게 연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됐었는데 다음 달에 이게 진짜 실제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랑 시아코인, GNT, 골렘이 오르는 게 사실은 이 메타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막 급상승할 때 내가 거기에다 몸을 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상승이 있으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약간의 조정만 있어도 하락폭이 되게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기회를 노리시고, 그때 매수를 하신 분은 9월 달에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라울팔이죠. 전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이사직으로 있었던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도 진짜 전 세계에서 내노를 할 만큼 되게 잘 보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베리 실버트에 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베리 실버트가 라울팔 보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어느 업계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신분 관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땡큐 마이 프렌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펀더리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펀더리라는 채굴하고 스테이킹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투자를 100밀리언을 진행하면서 업계를 이끌 거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뉴스가 나온 게 사실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바로 반영된 건 없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이게 그래도 돈이 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 확신을 다 하나하나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자금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리 실버트가 업계의 선구자다, 뭐 DCG와 함께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한 차트를 크립토독이 이제 한마디 띡 남기는데, 크립토독 말고도 유명한 차트리스트들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지금 나쁘지 않다, 하방세기형 패턴을 강하게 이제 지금 위쪽으로 수렴 부분을 벗어나면서 상방으로 뚫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매물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거의 뚫려 있기 때문에 약간만 상승해주면 거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더리움. 그래서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을 기다리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차례는 오니까. 저도 그냥 홀딩하고 있는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호라이젠 코인 같은 경우도 장난을 되게 쉽게 많이 치는데 누군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뻔히 다 누군지 알고 있는데, 이 코인에 관해서 되게 오랫동안 원래 가지고 있고 추종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해외 차트리스트 중에도. 근데 이 사람이 이게 15달러까지 13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가 8달러 43센트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컵앤핸들 측에서 오른쪽 벽을 만들면서 13달러까지 그래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로 따졌을 때 한 지금 가격에서 한 6,000원? 이 정도 가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향후에 코인베이스 상장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얘기가 나오고 아마 DCG에서 그레이스케일에서 아마 뭐 알아서 그거는 로드맵을 짜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 들어서 반감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와이프를 요 부분에서 물린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스와이프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이제 되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텐데 스와이프를 여기서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셔라. 그래서 예전에도 아마 이 비슷한 차트를 크립토 마이클이 이제 올린 거를 그려서 올려드렸는데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 유능한 차티스가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라도 한번 스와이프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셔라. 근데 여기서 뭐 전고점을 또 뚫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딱 요 선 있죠.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요즘 들어서 뭐 등락의 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하셔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그냥 진짜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거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는 진짜 꾸려가고 저도 포트를 마친 상태거든요. 네오코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디센트럴랜드랑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괜찮은 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비트코인 캐시 이제 하드포크에 관한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그 하드포크에 들어가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탄생을 시켰잖아요. 그때도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돼서 비트코인 가격까지 끌어내렸다 올렸다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11월 15일 날 하드포크가 진행될지 안 될지 그게 확실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하드포크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드포크라는 어떤 그 해킹 사태로 인해서 하드포크가 있던 뭐 확장을 위해서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던 명분을 세력들은 항상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코인을 찍어낼 때 그 중간에 고통의 단계를 분명히 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패닉하고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 비트코인 캐시에서 파생된 게 비트코인 SV잖아요. 그죠? 그러면 캐시에서 만약에 또 다른 코인이 하나 나와.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등락폭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제일 바보가 뭐냐면 하드포크 발생 당시에 예를 들어서 BCC가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BCC 가격이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앞질러.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야 이거 이제 끝났다. 비트코인 캐시 가격.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생각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그냥 신탁에다가 올려놨을까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틀이 안 잡혀있는 마인드로 시장 자체를 관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 들어와서 뭐 지금까지 뭐 오르네 내리네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아웅다웅거리고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근본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기준을 잡고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거를 기준을 잡고 내가 시장 전체를 관조를 해야 돼요. 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결국엔 손절하고 이 시장에 욕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숱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해킹 사태 터지면서 다오가 나오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35,000원까지 갔었던 이더리움이 순식간에 10,000원 이하로 그때 제가 기억했을 때 3,000원인가? 제가 기록이 있나 모르겠네요. 거래소에. 어쨌든 엄청나게 폭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저는 그때 다오인가 그거를 샀었어요. 그래서 가격 지지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다시 이제 매도를 치고 고가에 매도를 치고 이더리움을 저가에서 샀던 사람들이 결국엔 그때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봤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파일코인에 관해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폴로니엑스 거거든요. 근데 폴로니엑스에서 7월달 되기 전까지만 해도 12.5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45달러까지 올라갔어요. 한 달 동안 45달러. 거의 4배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는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까지 보고 88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45달러가 88달러까지. 이 친구는 좀 약간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애니까 우리보다는 좀 약간 트렌드를 좀 앞서가는 편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를 보고 추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앞서가야 뭐 예를 들어서 체인링크 같은 거, 체인링크 코스모스 같은 것도 싸게 샀던 사람들은 싸게 샀었거든요. 예전에 헐값에. 그거랑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파일코인도 약간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라보시면 돼요. 나와 있는 것 같이 폴로니엑스에서 테더로 했을 때 42.4달러예요. 지금 보면 1개월 동안 112% 상승했어요. 자,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요. 엘뱅크에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기준에서 플러스 55%.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면 여기서 플러스 분이 더 되는 거고, 일단 비트코인 페어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게이트 IO. 자, USDT로 한 달 동안 여기는 31% 상승했어요. 24달러 95%. 자,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었죠. 폴로니엑스가 되게 희한한 게.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접근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시고,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한 것 같아요. 이건 비트 포렉스인데 한 달 동안에 41.13% 상승했다. 25달러 지금 현재. 자, 이걸 보시고,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시아코인이 올라가든 스토리지가 뭐 30%가 올라가든 이럴 때 막 불빛이 환하게 막 촛불이 타오를 때 그때 나방이 덤비면 날개가 타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트렌드가 분명히 비트코인이 여기서 계속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중간에 조정은 줘요. 한 번은 줘. 크게는 안 주더라도 약간은 줘. 그러면 스토리지나 시아코인은 워낙 급등이 심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도 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대표적인 게 뭐 GNT도 있고 시아도 있고 스토리지인데, 대표적인 게 제가 단언해서 말하는데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리지를 저가에 들어가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트레이딩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월달에 매도를 치시는 게 아마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달을 보고. 자,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에 하나의 코인이 지금 보면 파트너 네트워크사로 한 가지 들어갔는데, 이번에 큐텀이 오프라인 스테이킹 업데이트 하드포크가 마치면서 이번에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까지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에서 파트너사로 돼 있는 데가 XRP, 그리고 온, 알고랜드에 관해서 어떠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고랜드도 이미 검증 과정이 끝났어요. 참고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알고랜드도 되게 좋게 봤던 코인이에요. 몇 년 전서부터. 그걸 아시면 되고, 메트로놈, 그리고 진리카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아무 코인이나 협력사로 여기다 6,000개 코인 중에 아무거나 넣진 않아요. 진리카, 그리고 호라이젠, 온톨로지 가스, 테더 있고, 트론, 사기꾼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트론, 자, 체인링크, 베이직 어텐션, 블록스택, 컴파운드, 코스모스, 큐텀, USDC까지 여기까지만 협력사로 참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플립사이드에 선정한 그달에 25위권 순위에 있는 코인 위주로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번외예요. 이건 또 다른 케이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토요일 날이니까 보통 보면은 주식시장이 마감을 하는 게 한국 시간으로 따졌을 때 토요일 날 아침에 마감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파월 의장이 뭐 금리 기조에 관한 어떤 뭐 파격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금리의 인상이 아닌 그냥 뭐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관해서만 일단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현재의 시장이긴 한데 나쁘지 않게 현재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로 이 상황에서 금리를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갔지, 그리고 양적 완화를 더 많이 풀면 풀었지, 여기서 시중에 뿌려진 달러를 다시 흡수할 수는 없는 현재 체력까지 와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걸 만약에 멈춰버리면 미국 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겠지만, 기초 체력 자체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려요. 미국 자체가 달러를, 그리고
이들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돈값, 달러라는 돈값어치는 여기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올리겠다, 유지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돈을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 봐요. 그럼 그 돈이 위력을 발휘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통화 승수율도 저조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은 푸는데 돈이 회전이 안 돼. 그거에 관해서 위험을 국민들한테 이제 연설을 했던 거고,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눈치챘던 사람은 아마 분명히 향후 10년 동안 달러가 어떻게 갈지 눈치를 이미 채셨을 거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 달러를 지속적으로 푸니까 당연히 가상자산 시장도 그렇고 금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원래는 골드, 실버, 막시멀 리스트였어요. 실물을 제가 계속해서 15년 동안 모아왔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딱 요 지금 빨간 동그라미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2016년 제가 2월달 중순,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시작한 거는 어저께 이제 보여드렸지만 2월 15일인가 그때 시작을 했었고, 좀 돈을 좀 액수를 더 많이 넣었을 때가, 제가 이제 나머지 돈을 금은을 팔고 더 많이 넣었을 때가 딱 정확히 2달 지났을 때, 그때 더 많이 끌고 와서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몰빵을 하기 시작을 하죠.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금은이 이렇게 막 올라갔었다면 제가 지금같이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진 않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계속 떨어졌어요. 2011년 말을 찍고 그 다음서부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떨어지는 시장만 바라보니까 제가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마 암호화폐 장세에서 2017년 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아마 제가 금은을 그때 2016년에 전량 매도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아마 되게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정고점까지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들 그러시는지. 자, 어쨌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베리 실버트는 2012년도에 7달러라는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들어가요. 진짜 2012년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1,4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는 이게 7달러였어요. 2012년도. 그럼 지금서부터 8년이 지났어요. 8년 전에 이분이 7달러를 주고 비트코인을 샀었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샀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1,400만 원 주고 지금 매수를 하시나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지금 시장 자체가 판도가 완전히 틀려요. 그때는 뉴스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2012년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2016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에는 뉴스 자체가 없었어요.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이게 유일했어요. 유일하고 또 몇 개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오직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땡글방이라는 그거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거기 몰려 있었던 사람들, 거기서 주축을 이루고 칼럼을 쓰고 그러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계시죠, 사실은. 누구누구라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건 다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계세요. 이 업계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코인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계 발전을 위해서 다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쨌건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ETF가 나오고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 조금 더 우리 대중이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1,4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여기서 거침없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가 더 그림 자체가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가지고 명확해지면 질수록 가격은 더 공고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자체는 실체가 없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7달러에 샀어. 14달러 되면 팔았을 거야 아마 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대체 시즌이 왔나요? 그래서 암호화 지배를 위해 비트코인을 취하는 디파이 토큰. 근데 제가 이거를 추려가지고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기사인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저께 댓글에 어떤 분이 디파이 코인만 살아남고 디파이 코인은 오르고 나머지 뭐 비트코인이든 리플코인이든 이런 거는 오르지 않는데요, 앞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딱 써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쓰겠어요. 수익 많이 내시라고 이렇게. 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코리니아라고 말하는 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시장을 예를 들어서 트렌드라는 게 있어. 디파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터체인지가 있고, 인터체인지가 끝나면 저장성, P2P, IPFS 뭐 이쪽으로 갔던가, 그 다음에는 뭐 익명성 트렌드로 간다던가, 이런 게 딱 있다니까요. 트렌드를 세력들이 그 텀을 이용해서 돈을 이쪽으로 몰렸다 저쪽으로 몰렸다 하는 거지. 나는 예를 들어서 체인링크에서 돈을 수익을 많이 봤어. 체인링크가 시총 1위를 차지할 거야. 그리고 리플코인 추종하는 사람들은 리플코인이 결국에는 왕자를 차지할 거야. 리플코인이 왕이야. 이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코인에 관해서 사랑에 빠지는 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때 극도로 위험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자, 찰스 호킨스가 IOHK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커뮤니티에 분산형 재무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요즘에 계속 말이 많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IOHK 재단을 운영하는 대표가 사실은 찰스 호킨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뭔가가 있다는 거죠. 뉴스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뉴스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뉴스만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이들이 행하는 게 과연 뭘까? 물음표를 항상 던지시면서 코인 투자를 진행해야 돼. 이더리움 클래식 망했다. 이러다가 그냥 망했다. 이러고 이제 손절하고 올라가는 코인에 탔다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뉴스를 보실 때도 이들이 지금 뒤에선 뭔가 꿍꿍이를 하고 있구나. 뉴스를 해석을 하실 때 100%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그러면 뒤통수 맞는 거예요. 뒤통수 맞아서 결국 손해보는 거는 내 자신이라는 거죠. 특히나 조심해야 될 매스미디어 대표적인 데가 누구냐면, 가장 사람들이 믿고 신뢰해서 많이 보기도 하지만 코인텔레그래프랑 코인데스크예요. 코인데스크는 참고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산하에 있어.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광고도 진행하지만 사람들을 은근히 속이기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코인텔레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파생 상품의 10억 달러가 만료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선물 옵션이 전부 다 만기가 돼서 끝났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은 당분간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외 차티스트들 어떤 그런 동향으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알트코인의 순환매 장세, 지속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11,200달러가 아마 하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의 장세에서. 그러니까 진폭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사실 지금에 따졌을 때. 그래서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오코인. 코인베이스 주도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에 합류했는데, 로제타, 프로젝트명이 이제 로제타인데 블록체인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그들은 네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오가 코인베이스 로제타 프로젝트에 연결해서 움직인대요. 여기 보시면 네오 뉴스가 그 이후에 가격이 올랐다. 네오는 15,000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13,000원부터 15,000원대까지 말씀을 강력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때를 15,000원대를 마지막으로 매수를 끝났어요. 더 이상 추매는 안 해요. 추매는 안 하고 그냥 네오 3.0 올해 연말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현재 와중인데,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면, 자, 네오 스마트 이코노미에서 로제타랑,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거든요. 오늘 뉴스에 나온 거고, 보시면 로제타 통합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는 몇 가지 규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네오의 동전을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키포인이에요. 네오 3.0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네오가 코인베이스하고 움직이는
로제타라는 프로젝트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 상장은 시키지 않았다. 자, 이 말뜻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서 뭐 2만원 위에 될 때 막 그 추매를 해라 이런 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만원 밑에라고. 그래서 2만원 위에서 못 산 사람들은 그거는 각자의 책임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 방에 있는 애들이 비트코인 캐시랑 네오일 거다.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 때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뉴스가 있냐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일반 개인들한테 시그널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이런 거 뭐 트렌드를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냥 쉽구나 생각을 했는데 절대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니까요. 냄새를 풍겼을 때는 이미 배꼽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냄새를 많이 풍기죠. 이더리움 2.0은 블록체인 역사상 최고의 결과물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2.0은 단 한 번뿐이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36번이다. 그러니까 격이 틀려요. 이거는 2.0이 격이 틀리다. 파장이 몰고 오는 비중이 엄청나게 클 거에 관해서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박근모 기자님이 쓰신 칼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이더리움 32개 갖다 이자 몇 개 받으면 땡이지. 그 정도 여파가 아니라니까요. 단 한 번 있는 일이라니까요. 시총상위 두 번째 있는 코인이 단 한 번 있는 하드포크가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36번이고 하빙이. 이더리움 2.0은 수많은 개발자가 5년 이상 매달린 블록체인 연구 개발의 총화입니다. 블록체인 역사상 최고의 결과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더리움 2.0의 가장 큰 장점은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효과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네트워크에 예치금이 많아질수록 보상은 줄어든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네트워크에 예치된 이더리움에 따라 디파이로 인한 이익 비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당연히 이더리움 2.0의 예치 보상이 높다면 디파이에서 이더리움 2.0으로 막대한 자금이 움직일 것이다. 팀 로이 컨센시스 코디파이 제품 관리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디파이에 많은 자금이 몰려가고 막 거래소에 상장도 되고 펌핑도 막 일어났는데, 세력들은 방향으로 물길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두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2.0이 구현되면 이것을 통해서 물길의 방향을 또다시 회전시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실 때 좀 큰 물줄기를 잘 보셔야 돼요. 디파이다. 지금 디파이니까 디파이가 영원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개인의 착각이라니까요. 세력의 입장에서 항상 반대편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더리움 2.0이 출시되면 디파이 생태계에 몰려있던 자금이 이더리움 2.0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디파이는 계속 성장하며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공존해서 결국엔 클 거다. 근데 어쨌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아마 장난질을 하면서 중간에 피해를 보는 개인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투자를 하면 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틀 전인가 조인디 고란 기자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테라 루나 코인 있죠. 신현성 그분이 이제 진두지휘하시는. 근데 신현성님을 보고 고란 기자님이 투자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테라를. 근데 신현성이라는 그 인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헤쳐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이 불명해요. 그러니까 고란 기자님이 사람을 되게 잘 보는구나, 잘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테라 루나 코인도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마 대충은 아실 거예요. 왜 신현성이란 인물에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